먼저 완성선에서 3cm 시접을 줍니다. 3cm 시접을 주고 또 한 번 3cm 시접을 주세요. 그러면 남는 거는 4cm가 됩니다. 완성선 끝에 너치 표시해 놓으세요. 반대 방향은 달라요. 반대 방향 그대로 두시고, 이 옷은 나중에 입으면 오른쪽이 됩니다. 오른쪽 단추 구멍이 뚫리는 쪽입니다. 전체 시접은 총 10cm를 두었는데 안쪽에다가 지금 초크선을 칠했어요. 자, 원단을 겉으로 돌립니다. 겉으로 보이게 두시고 완성선 따라 다려주세요. 완성선 따라 다리시고, 그런 다음에 6cm의 시접을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4cm가 남겠죠. 자, 요거를 다렸던 것을 펴놓고 4cm 안쪽으로 꺾어 넣습니다. 이게 겉면이죠. 겉면에서 완성선 따라 한번 다리시고, 그리고 4cm 따라 한번 다리시면 남는 것이 6cm입니다. 자, 6cm를 이번에는 바깥으로 이렇게 다리는데요. 여기가 나중에 숨은 단추 구멍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를 반 접었을 때 아랫부분에 있는 천이 보이지 않게 위를 살짝 더 길게 이렇게 다립니다. 뒤쪽에 살짝 보면 이렇게 층이 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나중에 숨은 단추 구멍이 있고 겉으로 보면 티가 없어요. 안쪽에 보면 층이 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박아야 됩니다. 박을 때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6cm 중에 3cm를 박으면요, 박고 제꼈을 때 살짝 짧아요. 밑에가 보여요. 우리는 밑에가 보이면 안 되니까 한가운데보다 조금 더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6cm의 반은 3cm, 3.2cm 정도는 박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선이 3cm 선이니까 우리는 이 선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박아주면 돼요. 이때 박았을 때 이 밑에 시접이 꼭 물려져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겉으로 제껴 나오면 안 되겠죠. 저는 선을 다시 긋고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크를 뾰족하게 갈아왔어요. 겉에서부터 3.2cm 3.2cm 들어와서 선 하나 긋습니다. 여기를 박습니다. 박으실 때 원단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심지를 제가 안 붙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사포 있죠. 사포 이거 하나에 한 800원 정도, 한 장에 800원. 사포를 대고 박으시면요 덜 늘어납니다. 사포 하나 사다 놓으세요. 초크도 갈아야 되고 하니까. 자, 이렇게 잘라서 오세요. 사포를 누르고 그 3.2cm 선 그어놓은 곳을 박으세요. 이렇게 박으면 덜 늘어납니다. 그리고 밑바닥에 이 시접 안쪽에 박혀 있어야 돼요. 한 개도 안 늘어나고 박혔잖아요. 끝이 딱 맞게 사포로 누르면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안쪽에 시접이 다 물렸나 안 물렸나 확인하시면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요 3.2 있는 거를 다리미로 바짝 다려줍니다. 다리면요, 여기가 두 겹으로 층이 지겠죠. 지금 이렇게 층이 지면서 이 속에 나중에 단추구멍을 뚫으면 숨은 단추구멍이 돼요. 저는 단추구멍을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옷을 만드실 때요, 어느 한 군데는 포인트 주시면 그것이 고급스러워 보여요. 포인트를 줄 때가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단 색상이 아주 화려하거나, 아니면 포켓 하나 세련되게, 또는 커프스 하나, 또는 칼라 앞에 그 단작 어디 한 군데를 포인트를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은 요 앞 단작 부분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기가 숨은 단추 구멍이 되도록, 자, 이렇게 뒀습니다. 다려 볼게요. 끝까지 다립니다. 여기를 심지를 붙이려니까 4겹이 되면서 너무 두꺼울 것 같아서 제가 심지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자, 숨은 단추 구멍이 이게 겉면이고, 겉면에도 이게 바느질 스티치는 자국이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달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뒤쪽으로 살짝 제끼면 층이 나 있으면서 안쪽으로 살짝 짧게 층돼 있으면서 나중에 여기 단추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다가 커튼을 표시했고, 고급스러운 옷일수록 이런 디자인이 많잖아요. 자, 요거는 단추 구멍 뚫는 방향. 그러면 오른쪽이 여자 옷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왼쪽 편은 밑에 깔리겠죠. 이 깔리는 부분은 단추가 달리는 부분, 얘는요, 완성선에는 너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앞쪽으로 총 10cm를 시접을 뒀단 말이에요. 얘도 완성선에 일단 선을 꺼 보세요. 자, 10cm. 자, 이게 완성선입니다. 완성선에서 단작 보이는 부분이 3cm예요. 3cm. 그러면 3cm, 3cm, 6cm가 필요하고, 이 4cm는 뭐냐면 숨은 단추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2단으로 하려고 4cm를 더 돋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이 얼마 필요하냐면, 3cm, 3cm가 아니고 전체 6cm 필요한 곳에서 1cm를 잘라 버리세요. 한마디로 5cm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cm입니다. 이게 디자인에 따라서 지금 이 옷도 제가 보면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옷이거든요. 이렇게 이중으로. 이런 디자인을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중이든 또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입는 그냥 단면으로 되어 있든 어떻든 간에 얘는 그렇게 만들면 되고, 디자인에 따라 요 밑에 깔리는 부분 있죠. 얘는 덮이는 것보다도 1cm 적게 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리고 이 시접은 5cm의 시접을 안쪽으로 다리세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다리려면 그쪽에 시접이 있는 게 편한데, 맞죠? 그쪽에 보이는 게 다리기 편하거든요. 그쪽으로 5cm. 자, 겉면에 시접 5cm 그려 놓으시고, 안쪽 방향을 보면서, 자, 이렇게 보면 선 보이죠? 이 선 따라 다리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다려 놓을게요. 안쪽으로. 놓고 다시 펼쳐서 2.5cm를 한 번 더 접으세요. 완성선을 다시
꺾어 놓으세요. 전체 5cm 시접 중에 5cm 먼저 다리고 안쪽으로 펼쳐서 2.5 다리고 그리고 꺾어서 한 번 더 다렸어요. 이제는 안쪽을 보시면서 여기 끝 스티치를 합니다. 그러면 바깥에 그 스티치 자국이 보이겠죠? 자, 여기에 바느질 자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여기 난뒤 단추도 달겠죠? 그럼 반대쪽 옷을 반대쪽 요렇게 얘를 요렇게 포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개었을 때 이 스티치가 보이면 좋을까요? 안 보이면 좋을까요?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오는 단짝의 폭이 조금 더 넓으면 밑에 거를 안 보이게 커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단짝은 어떤 디자인이든 간에 이 밑에는 무조건 똑같아요. 어차피 이거 제끼지 않는 이상은 얘는 안 보이니까요. 얘는 무조건 시접을 얘보다 조금 주고 접어 넣어서 안쪽에 박아야지 덮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을게요. 안쪽을 보시고 박으세요. 이것도 그냥 박으면요 늘어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요 뒤에서 분명히 같이 잡아 당기면서 박으셔야 돼요. 얘는 그냥 박으면 무조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당기시든지 아니면 옆에 이걸 붙여 놓든지 그렇게 박으셔야 돼요. 목 색깔 실을 샀는데 오히려 이 실 색깔이 튀어버리네. 자, 이 시점에서 박아야 될 거는 이제 주머니거든요. 주머니를 먼저 만드시고 원단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전체적인 실루엣을 봐야 되니까 저는 어깨부터 먼저 붙이겠습니다. 아쉽다. 뒷판 것 여기 지금 목둘레죠. 뒷판 것 앞판 것 여기가 겉이네요. 지금 주머니 표시되어 있는 겉면과 겉면끼리 서로 마주보고 포개입니다. 어깨 잘 보고 하세요. 이 잘못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어깨 포개해 주시고 반대쪽도 겉과 겉끼리 이렇게. 저 예전에 양재 처음 배울 때 어깨 붙이는 거는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데 이거를 요게 목둘레라는 게 빨리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목둘레인지 진동둘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쪽에 이렇게 붙여 놓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쪽에 실컷 붙여 놓고 보면 소매가 이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소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 줄 알죠? 이런 실수 초보자 때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뜯지 마시고. 자, 어깨는 살짝 사선이라서 박으면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늘어나도록 잘 박아 주십니다. 양쪽 어깨 박아 오기. 어깨 오버록 쳐서 야 됩니다. 오버록을 친 다음에 시접을 지금 뒤쪽으로 제껴 놓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소매를 답니다. 어깨를 박았더니 옷의 형태가 나왔죠. 이 형태에서 앞판 뒷판을 쭉 펼쳐 보세요. 앞판 뒷판을 쭉 펼쳐 놓으면 얘가 이렇게 진동 부분이 나옵니다. 이 진동 부분에 여기가 만약 갈매기살이 심하게 나왔다면요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한번 잘라내세요. 패턴에서 다 똑바로 해놨더라도 어깨를 박으면서 여기가 살짝 갈매기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앞뒤 헷갈리지 않게 소매, 자, 여기 뒷판, 앞판, 소매, 진동 부분을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붙일 때는 겉과 겉끼리 마주보고 포개어서 진동 따라 여기서부터 쭉 박으시면 돼요. 이때 울면 안 됩니다. 원단이. 얘는 이지 분량이 없는 게 낫거든요. 드랍 소매는 이지 분량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겉과 겉끼리 마주 본 상태에서 여기를 박습니다. 시침핀 몇 군데 꽂아 볼까요? 어깨 받고 나중에 제끼면 팔, 소매가 내려올 거고, 나중에 이렇게 소매가 길게 뚝 떨어지겠죠.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지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일단은 엎어 놓고 박습니다. 자, 진동을 박았어요. 팔을 내리면 이제 드랍 소매가 됐고, 이거 어깨겠죠. 드랍 소매 나중에 오바로 치고 다리면 어깨가 한 이쯤에서 끝이 날 거고 10cm 축 처진 모양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방금 진동을 박았는데요. 여기 다리지 않은 진동 안 다렸을 때, 한쪽은 다렸을 때, 당연히 다리면서 해야 되겠죠. 이것만 봐도. 자, 우리 어깨가요, 이쯤에서 끝이 나요. 이 옷은 드랍 시킨 옷이에요. 그럼 자, 제 손끝이 어깨라고 칩시다. 이렇게 팔로 차르륵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지 분량이 잡혀서 뻥긋하게 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옷이겠죠. 옷이 여기 뻥긋하게 솟으면. 이런 옷 같은 경우 드랍 시킨 옷은요, 이지 분량 없이 착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살면 안 돼요. 축. 자, 다릴 때 시접은 몸판 쪽으로 쑥 위로 올려주시고, 이 부분이 완만하게 그 모양 그대로 나오도록 손으로 한번 훑고 다립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일자로 나와야 돼요. 우리 패턴 그림 그대로 다려주시면 돼요. 끝은 착 올렸잖아. 그냥 이렇게 착 올려서 그대로 다니세요. 자, 내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소매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안쪽으로 제껴서 소매 끝부터 박습니다. 소매 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왕이면 진동선 끝에 딱 맞추면 좋겠죠. 쭉 박으면서 여기 옆선에 우리가 그 끈집어넣을 공간을 남겨뒀죠. 그러면 여기서 되돌아박기 끊고 2cm 띄우고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다가 보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너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위밥을 조금씩 낸 곳이 앞뒤로 있거든요. 자, 여기 살짝 찢어진 거 보이죠? 여기도 살짝 찢어진 거 보이죠? 가위밥. 그러면 가다가 이런 가위밥은요, 미리 시침핀을 꽂아 놓든지 해서 무조건 맞추면서 지나가야지 끝선이 똑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쭉 박을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끝까지. 자, 너치 표시 색깔 다른 거 여기 있죠? 초크로 껐는데 여기 딱 맞추세요. 앞뒤로. 또 여기 스트링 지나가는 구멍 너치 표시 딱 맞추시고, 그 입구에서 스톱 되돌아박기 하시고 구멍을 남겨 놓으시고 북 날아서 소매 끝까지 박습니다.
겨드랑이 맞추세요. 자, 이때도 이 시접이요, 한쪽으로 몰아줘도 되고 아니면 서로 엇갈리게 제껴도 됩니다. 여기 시접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소매 끝에서부터 오버록을 쭉 치다 보니까 여기 우리 좀 전에 구멍 남겨뒀는 데 있죠. 여기 끈 들어갈 부분, 여기 이게 있어서 여기는 가름솔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박아버리면 나중에 끈을 끼워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매 부분은 한 번에 오버록 쳐 오다가 쓱 빼서 다시 양쪽으로 가름솔기로 오버록을 쳤습니다. 지금 따로따로, 여기는 따로따로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가름솔기로 쳤는 곳은 가름솔기로 다려 넣으세요. 옷을 나중에 입으면요, 이 어깨 부분도 사실은 잘 안 보이고 소매 안쪽도 안 보여요. 그런데 펄럭거리면 여기 옆솔기가 보일 수는 있거든요. 옆솔기가 우리가 지금 가름솔기로 오바록 쳐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둬도 되고, 아니면 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시고 싶으면 여기 오바록 쳤는 요거를 살짝 꺾어서 한번 박으시고 다려 놓으면 돼요. 이쪽도 박고 이쪽도 안쪽으로 꺾어서 박고, 그런 다음에 가름솔기 하시면요, 이쪽 보면 그 뭐지, 오바록이 한 개도 안 보이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바느질에 자신 없으면 하시지 마세요. 보기 싫습니다. 이거는 하실 분만 하세요. 다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오바록 치면서 너무 많이 날려 먹었는 분들은요, 할 수가 없어요. 시접이 없어서. 여기 가름솔기로 오바록 쳐져 있는 것을 여기 오바록 쳤는 것만 살짝 꺾으세요. 꺾어서 겉에서 눌러 박아 버릴게요. 오바록을 안쪽으로 꺾어 넣으시고 겉에서 눌러 박는 거예요. 자, 오바록을 집어 넣으세요. 안쪽으로 꺾어 놓고 겉에서 깔끔하게 눌러 박기. 끄트머리에 또 오바록을 살짝 꺾어 놓고 이거 집에 오바록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오바록 안 치고 끝을 이렇게 안쪽에 넣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안쪽으로 박았습니다. 요 안쪽에 오바록이 들어있죠. 반대쪽도 꺾어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옆선 시접을요 2cm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바록 치면서 시접이 좀 날아가더라도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로 하면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자, 안쪽이 이렇게 보이는 옷이랑 그 다음에 안쪽이 이렇게 보이는 옷이랑, 잘 보이나요? 자, 이렇게 보이는 옷이랑 구분이 돼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게 딱 표시가 난다, 그죠?
자, 얘는 오바로 쳤는 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너치 표시했는 것도 여기 양쪽에 지금 너치 표시했는 것도 노출되어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오바로가 너치 쳤는 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걸로.